정경화의 일타 만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화입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좀 생소하시죠? 네, 방송 타이틀을 바꾸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있는데요. 최운산 장군을 혹시 아시는지요? 아마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만주 무장독립전쟁을 이끈 최운산 장군의 손녀이신 사단법인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이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 최성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앉은 것은 시대가 원하는 리더를 찾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니다. 또 후대에 우리가 할 일이라면 그 선대가 이룬 가치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영웅이 부재한 시대라고 지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몫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네. 지금 잘 이어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후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쑥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역사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후손의 할 역할이 아닌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성윤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는 최운산 장군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저한테는 무척 생소하신 분이셨는데 최운산 장군님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어떤 커다란 획을 그으셨어요. 근데 이 분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최운산 장군은 만주 봉오동에서 네. 봉오동을 개척해서 거기를 신안촌으로 만드셨고 네. 봉오동을 우리나라 무장독립군 부대의 기지로 만드셨고 거기서 독립군을 훈련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그 대승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무장 독립 전쟁인 봉오동 전투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으셨던 분. 네. 그래서 꺼져가던 그 독립 열기를 새롭게 이렇게 불태우게 하셨던 그런 중요한 몫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한테 큰 어떤 위로이기도 했고 힘을 주기도 했고 용기가 됐었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최운산 장군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런 위대한 의미라는 것은 그 일제 강점기를 시작할 때 국민의 그 민족적 정기를 한데 모으고 우리 국민들의 그 의의를 되살리는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일 병탄 이후에 10년간의 그 어떤 이제 신압으로 그 국민들이 독립 의지의 열기가 약해져 가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봉오동 전투가 1920년에 생겼고 또 거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일본이라는 어떤 거대한 그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면서 너도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제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만주로 뛰어갔던 그런 시기를 엮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최운산 장군님이 재력가이자 훌륭한 군인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젊은 시절에 그 장장님 군벌에서 그 군사훈련을 책임지던 역할을 하셨고 또 거기에서 장장님 군벌하고의 그런 관계를 잘 맺으시면서 독립군 부대를 거기서 병사들 모집해 나와서 사병부대로 처음 시작을 해서 봉오동에서 그 사병부대가 우리 독립군의 모체가 됐던 그런 역사를 읽어간 분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많았던 지주였었고 또 그 재력을 바탕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군인들을 훈련하고 그런 부대를 운영하셨던 그런 재력이 있는 분이었고 또 그 군인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무술 실력과 그런 군사적인 훈련이 돼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양쪽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최운산 장군님이 활약했던 지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변 그쪽 지역이죠. 북간도 맞나요? 북간도. 그 지역에
활동을 하셨는데 그 많은 재력도 사업가로서의 그 능력도 발휘하시고 군인으로서의 네. 그 체격과 모든 무술까지 네, 네.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당시에 무술은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저희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네. 그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무술인이 있으셨어요. 아, 네. 그분을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집에 모시고 사부님으로 모시고 이제 동네 아이들을 청년들을 다 모아서 네. 훈련을 시키고 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최은선 장군이 끝까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고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마무리하셨던 한 명이었다고. 그래서 워낙 힘도 세고 체력도 좋고 키도 크고 이렇게 무골이었던 네. 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 집안은 무인의 집안이야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네.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재력가이고 이렇게 하는데 무술은 또 언제 배웠지? 다 어릴 때. 네. 다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걸 차마 생각 못하는 그런 약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 어릴 때 무술도 배우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장성하셔서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었구나. 지금 따지고 보면은 재벌이라고 그쵸. 비유할 수 지금으로 있죠. 보면은. 예, 지금으로 보면 재벌이라고 또 거기다가 수려한 외모에 또 네, 용맹함까지 같이 아주 멋진 분이셨는데요. 그 많은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자금을 독립운동에다 이렇게 소진하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독립군을 또 어떻게 이끄시는 사업도 잘하시고 독립군도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 시대적 기회.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토지는 많았지만 네. 그 만주가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분이 그 공장에서 공장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셔서 뭐 국수 공장, 콩기름 공장, 네, 네. 뭐 양조장, 성냥 공장, 비누 공장, 과자 공장, 뭐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일상 생활 용품을 그때 막 이제 공장들이 생기면서 네. 그거를 이렇게 땅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저기 설립을 하시면서 네. 또 그 이윤을 이렇게 독립군 자금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쓰실 수 있었던 네.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있었던 그런 분이셨죠. 아,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 뜻이 있어 독립군 운동을 하거나 병사를 모으시고 양성을 하시는데 사람이 모이면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최훈산 장군님께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혹시 그런 아이템들이 다양한 생필품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간도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 아, 이미. 도시로 네. 발전해 나갔고 독립군들이 그걸 직접 뭐 생산해서 사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거기는 조선인들이 살던 그런 조선이었다. 네. 저희는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거기가 중국 땅이지만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났던 시절은 이제 조선 말기, 네. 예, 청나라 말기 이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가 조선인이 살았던 땅이고 네.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던 일이 이게 조선인의 안위를 이렇게 내가 보호하겠다. 그 비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 그 장장님 군벌에서 그 사병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네. 병력을 모집해서 데리고 나가서 봉오동에서 처음 이제 사병 부대를 양성하신 거 그게 저희 독립군의 모체였던 거죠. 아, 예. 대단하네요. 그럼 그 봉오동, 즉, 그 북간도 지역, 그 네.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곧 우리 땅이니까 그 최훈산 장군님이 여기를 지키는 것이 본인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셨던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군요. 예. 그다음에 그 활동 무대가 주로 북간도 지역, 그 봉오동, 네. 뭐 지금 저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연변이라고 부르면 되는 네, 거죠. 연변? 이제 두만강가의 네. 그 제일 그 위에 부분이 도문이라는 곳이 도문, 있어요. 네. 도문 바로 옆에가 봉오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몇 번 도문에 가봤는데 네. 봉오동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도문에서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아요. 예. 차로 가면 한 5분? 5분이요? 네. 예. 그곳에서 정착하고 활동하게 된 계기는 원래 거기서 태어나신 건가요? 저희 할아버지는 연길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연길. 네.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연길에서 그 조선 사람들을 다스리던 그 네. 관리였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로 치면 시청 근처인 국자가 거리라고 하는 네. 그 근처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태어나셨고 네. 예, 도시인 연길에서 사셨지만 이제 봉오동을 개척하고 들어가신 거죠. 네. 봉오동을 어떤 그 네. 독립군 기지의 근거지를 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조선 사람들하고 함께 소위 말하면 신안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조선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그 마을을 개척하고
그 터를 이루고 살면 거기를 신안촌이라고 부르는데 네. 봉오동을 신안촌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래서 신안촌을 운영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 당시에는 비적들이 많아서 조선 사람들 안위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군대를 하겠다 이런 네. 걸 하셨었습니다. 그 봉오동에 혹시 뭐 지리적인 어떤 그 이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곳을 찾아간 것은 그렇죠.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긴 하지만 아, 봉오동 입구에 가보면 네. 훈춘과 그 러시아 연해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산 위로 이렇게 있고 또 국내로 건너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두만강만 건너면 국내고 중국도 연길 쪽, 훈춘 쪽 가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가 요충지. 사통 팔달의 그 교통의 요지. 네. 그러면서 봉오동이라는 곳은 저기 봉오동 입구에서 저 산 안으로 쑥 저희가 지금 봉오동 그 전적지 답사를 가는 분들은 봉오동의 입구에 가서 거기 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그 댐에 올라가 가지고 봉오동 전투 현장은 다 물에 잠겼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사실은 거기는 입구예요. 입구. 예, 봉오동의 입구고 거기서 차를 타고 한 10km 정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봉오동 전투 현장이었던 그 본부가 있었던 네. 마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에서 거의 가본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입구에서 산으로 쭉 길을 따라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마을이 크게 있으니까. 그래서 봉오동에서 그 진지를 구축하시고 네네네네. 나중엔 결국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네네. 데까지. 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 최훈산 장군님은 장군으로서의 장군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업가가 먼저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거의 동시에 하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유지하려면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 유지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이 이미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기를 살 수 있는 어떤 재력이 되고 훈련도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공장은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공장이 딱 생긴 게 아니고 하나씩 그렇겠죠. 하나씩 네. 이게 새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더 경제력도 늘어가고 또 좀 발전하면서 더 새로운 공장들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네. 그런 어떤 토지나 이런 기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돈을 벌면서 수입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군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네. 장기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역시 모든 것을 하기에는 그 자금력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도 그, 네, 그렇고. 그렇죠. 네. 거기 그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데는 그 군사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럼 최훈산 장군이 이끄시던 당시 독립군 모습 저희가 생각하기엔 독립군 하면은 비참하게 좀 굶주리고 네. 그런 모습들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주로 상상하게 돼요. 네. 이것이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최훈산 장군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그 봉오동에서 네. 독립군의 모습이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활벗고 굶주리는 빨치산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장자님 군대에서 병사들 모집해 나올 때 이미 군복을 입고 있었던 네. 그래서 그 군복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혔기 때문에 중국군하고 군복이 비슷했다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그 부대에는 이미 초창기부터 탄탄한 재원과 네. 그런 지도력과 그 무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총포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명사수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그런 걸 비롯해서 같이 모여든 사람들을 장기간 훈련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한꺼번에 이제 통합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통합 부대에는 후방 부대, 의무 부대, 네. 보급 부대 이런 것들이 다 편성이 돼 있고 제대로 된 편제가 있는 네. 그런 정식 군대였다는 거.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를 치러낸 대한북로 독군부는 네. 대한민국의 군대였었다는 네. 얘기를 저는 대한민국의 군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힘없고 나약하고 어려운 그런 독립군보다는 그 와중에도 특히나 그 최훈산 장군님이 이끄는 그 대한군무도덕부 예, 이제 그거를 잘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엄청나게 필요가 있는데 헷갈립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1912년에 봉오동에서 처음 그 사병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위대 사병부대. 사병부대의 역할은 뭐를 위해서 처음 시작하셨을까요? 조선 사람들의 그
생명을 생명과- 비적으로부터 아, 보호하겠다는 비적으로, 네. 그런 명목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독립군으로 이렇게 무장이 돼간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봉오동으로 들어왔어요.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1915년이 됐을 때는 네. 그 봉오동 그 산 중턱을 개간을 해요. 네. 산 중턱을 개간을 해서 연병장을 만들고 또 막사를 그 삼동에 그 세계동에 막사를 크게 지어서 수백 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이제 그 독립군 병사들을 재우고 입히고 하려면은 그래서 연병장과 그 막사와 그리고 본부였던 곳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집이었던 곳이 본부가 된 거예요, 네. 독립군에. 그래서 네. 그 주변에 거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주변에 성을 굉장히 크게 쌓아요. 그러니까 성이 보통 우리 담을 친 게 아니고요. 아, 예.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폭이 1m 이상 되는 아, 담 두께가요? 네네. 폭이 1m 이상 되는 토성을 쌓아요. 네. 쭉 집에 뭐 3,000평 규모였다고도 얘기하고 더 넓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성을 쌓았던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흙하고 집하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아, 네. 거기 다지고 또 거기를 말이 연자맷돌을 끌어서 그걸 다지고 또 그 위에 흙을 놓고 또 다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단한 토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를 둘러싼 그 토성은 대포를 이렇게 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도를 갖고 있었고 아, 네. 그 토성의 사방 귀퉁이에는 대포가 하나씩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아예 그 기지가 된 거죠. 거기가 거기가 본부가. 본부기지. 네. 대단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만약에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그 규모나 저희 할머니가 그 살림을 다 해내신 분이잖아요. 네. 저는 우리 할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항상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군사들을 다 먹이고 입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아냐 이런 얘기 하셨지만 네. 최고 한 끼에 최고 많이 해 먹인 숫자가 3,000명이었다고. 아, 그래요? 네,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네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부 이외에도 각 부대별로 이제 그 머무는 곳이 주둔지가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고추장, 된장, 김치 이런 거 해서 다 이렇게 부식을 날르긴 했지만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날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봉오동 그 본부에서 많이 해먹이면 3,000명을 해먹였다는 네. 얘기인 거죠. 이게 뭐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사람들이 뭐 활동적이면 네. 액티브했을 것 네네네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봉오동에 계시는 최운산 장군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우리나라 애국 청년들이 우국 청년들이 그곳을 향해서 찾아갈 때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눈 바 있지만 정말 애국심만 가지고는 그게 가능했었을까? 그렇죠. 그 젊은이들이 군자금을 싸들고 오지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봉오동에 가면 나는 독립군이 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온 것인데 그게 이제 간도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봉오동으로 모였을 거예요. 봉오동에 네. 가면은 독립군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네. 예, 그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서간도에 간 분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는 압록강 건너는 서간도고 거긴 차은선 장군이 안 계셔서 예, 거기는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아. 신흥무관학교가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간도로 간 분들은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사실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그 당시 북간도에는 이미 군대가 있었고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역이 좀 달랐던 거죠. 역할과. 이쪽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네네네. 거고 이쪽은 부대가 새로 이미 있었죠. 생기면서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되었던 곳이었나 봐요. 서간도는. 서간도는 이제 막 시작하던 막 시작할 때였죠. 네. 아,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봉오동 가서 또 합류를 하고 군대의 수는 더 커지고 네. 네, 그렇게 됐던 거군요. 최운산 장군께서 거부여서 군자금 지원하시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아마도 최운산 장군님은 그닥 고통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생은 안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6번이나 투옥이 되는 등 그런 고생을 또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네, 직접 뭐 작전 참모를 하시면서 네. 군자금 관리도 하시고 전체 운영을 책임진 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형님이신 최진동 장군은 그 정말 카리스마 있는 그 사령관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있었으면 저희 할아버지 최운산 장군은 직접 그 움직이시기도 하셨고 네.
그 전투에도 직접 네. 참여하셨고, 왜냐하면 아. 본인 스스로 그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병참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군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또 당신이 해야 될 몫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또 잡혀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잡혀가 누구한테 일본군한테 잡혀갔었죠. 1970년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눈에 가시웠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최원산 장군이 이 봉고동 부대가 연합부대가 더 커지고 그러면 얼마나 일본에게는 그때는 불편한 거기가 점이죠. 일본한테서는 좀 이렇게 안전지대였었죠. 아, 네. 이렇게 일본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고 중국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중국한테 요구를 많이 하죠. 독립군들을 그 내쫓아라, 관리하라 이런 네. 요구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일본에 그렇게 입김이 영향력이 없었던 때고 1930년대는 이미 거기가 이제 만주국 시대가 되면서 일본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때죠. 네. 그러니까 네. 19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이렇게 감옥에 계셨는데 네. 그때는 군자금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군한테 잡혀서 감옥 그 재판 기록도 있고 뭐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30년대에는 수시로 잡혀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만주국 시대니까 눈에 띄면 그렇죠. 핑계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보천보 전투 때도 저희 할아버지가 잡혀가셨는데 네. 보천보 전투하고 직접 관련은 없으셨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원흉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천보 전투를 뒤에서 이렇게 배후 세력이다 이러면서 잡혀가셨고 또 39년에는 이미 그 저희 할아버지가 50대 훨씬 더 넘었었을 때인데도 10개월간 그 투옥됐었어요. 네. 그때도 이렇게 창씨 개명도 안 하고 군자금을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많이 여러 번 잡아간 게 핑계가 있으면 걸핏하면 잡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핏하면 잡아갔다.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집에 잘 안 계셨다고. 예, 그렇죠. 예, 그 삼림 지역에 동지들한테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네. 거의 신출귀몰하게 이제 오. 피해 다니셨다고 하는데도 그렇게도 여러 번 잡혀가셨어요. 네. 아,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제가 듣기에는 힘드셨겠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네. 우리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면 술에 실려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문을 많이 고문을 당하고 이러고 나니까 술에 실려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굉장히 우리는 회복력이 빠르다. 그냥 상처가 잘 아문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할아버지 잡혀갔다 온 얘기 이런 네. 걸 하고 그랬는데 상처가 남으면 또 금방 다 변장을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시작을 하시고 이런 그런 뭐라 선택 할아버지의 선택 네. 이걸 할머니가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갈 때 이렇게 발가락을 잡고 늘어졌으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 그 옥바라지와 나머지 그 비용 감당을 위해서도 할머니가 하셨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의연하게 해내시고 네. 또 남편이 다시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면 또 그 부분을 다시 지원하시고 그랬던 게 부청부수가 그죠. 아니었나. 두 분이 네. 참 같은 생각과 같은 네, 생활을 네, 하셨던 네,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에 의도 많으시고 활동도 하셨지만 그분을 따르는 많은 그 밑에 수하 아래 그 네, 네, 계시는 네. 그 상하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 거느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애정을 품어주셔서 그 자체가 공동체 서로 네 것 네, 내 네. 것 없이 나누는 그런 삶이 이어졌다고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시대를 좀 앞서갔던 분 같아요. 그곳에도 이제 그 네. 김성녀 그 네, 저희 할머니 할머니를 역할을 대하셨던 보냈죠. 거.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뭐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만큼의 네. 이렇게 가정의 중심엔 여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네. 그 여성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런 굉장히 그런 그런 신성하셨어요. 말씀도 하셨을 뿐만이 네. 아니고 그 우리 할머니가 한 번도 싸움을 안 하셨다는 할아버지하고 금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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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그 뭐 그런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 그 만주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밤새 눈이 왔으면 할아버지가 아침에 멀리 나가서 그 장독대를 이렇게 싹 네. 장독에 그 눈들을 치워놓고 들어오셨다든지 네. 그렇게 배려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네. 할머니가 자식들을 많이 낳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산관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네. 배려를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여자라서 서러움을 느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많았지.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하던 그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각 부대에 뭔가 이렇게 그 식량을 나눠주고 네. 된장을 만들고 뭐 그런 군복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기쁘게 하셨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난 정말 싫었어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 우리 할머니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게 하셨고 네. 또 그게 함께하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 나누셨던 것 같아요. 최훈선 장군님 가문에 흐르는 그 분위기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에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은 되도록이면 나랏일을 위해서는 가족은 좀 뒷전에 물러가 있고 한데 최훈선 장군님은 그 와중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시는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예. 게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은 저 후방에 놔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본인 혼자 가는 사람 가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이고 간다든지. 네. 근데 봉오동에 들어갈 때 연길에서 살던 가족이 몽땅 다 4대가 들어갔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군요. 위험해서 네. 안 데려가려고 하긴 네, 할 텐데. 근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밑에 자식들까지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들어갔으니까 네. 거기 가서 이제 일가를 이루면서 또 네.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일가 친척들이 거기 다 들어와서 합류하면서 그렇게 봉오동을 새롭게 만들어 갔기 네.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기지전을 하신 분이에요. 기지전. 네, 거기를 군사 기지로 만들고 아, 네. 모든 가족이 그걸 뒷받침을 하고 네. 함께. 예, 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뒤에 놔두고 내가 앞장서서 이게 아니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봉오동 전투의 전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그 네. 조직도를 남긴다든지 이런 거를 부엌에서 일만 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그걸 할머니도- 할머니가 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그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령관이 누구고 참모가 누구고 연대장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할머니가 기록을 남기셨거든요. 할머니 역할이 대단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직접 의논은 안 했으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안 가진 것이 없는 가문이니까 부럽습니다. 좀 성숙한. 네. 60, 70대, 70년대는 그나마 그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최훈선 장군님에 대해서 지금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얘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최훈선 장군님에 대한 공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최훈선 장군님의 지금 얘기 들으면 하신 일보다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거기가 남북이 갈라지고 중국은 공산화된 지역이었고 이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접할 수 지역이었고 네. 또 해방 이후에 그 북한도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두 사람 넘어온 사람들의 증언과 그 기록이 네. 정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 너무 한두 사람의 증언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좀 네, 왜곡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정보는 정확하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루트는 막혀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그 최선희 대표님 이거는 역사가 네. 구부러진 거잖아요. 왜곡된 네, 네, 거죠. 네, 네. 어떤 연유에서건 우리의 바로 내려갈 역사가 이제 흐트러진 거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영웅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는 이제 오늘 최훈선 장군님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네. 그 역사가 휘어지게 된 이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훈선 장군님 묻질 수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북한도에서 독립운동 이러면 독립전쟁 이러면은 그 우등불이라는 소설책을 쓴 이범석 씨가 네. 이제 청산리 전투에 참전을 했고 그 네. 우등불이라는 책이 청산리 전투의 모든 것을 밝힌 거로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역사가 받아들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분은 당시에 중대장급이라 그럴까요? 네. 그 사관연소소 교관이었던 그런 분이었고 그 위에 이제 중대장, 대대장, 뭐 사령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본인이 참전했었던 그런 역사만 기록한 것인데 그게 전체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알듯이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본 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얘기하다가 그거 내가 했어, 내가 그걸 이끌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 기만을 통한 자기 부정, 그다음에 뭐 어떤 승리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나요?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했어도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아, 네. 예,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자기는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 한국에 나와서는 예, 그렇죠. 생활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네, 네. 역사가 그 왜곡이 강화된 거죠. 점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역사화돼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 강자에 의해서 영광이 쟁취되고 역사가 이제 그 스토리텔링화돼서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정치적 도구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게 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 네. 그렇게 굳어져 간 게 우리 그 만주 독립운동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신화처럼 음, 한편의 만화처럼 네. 우리가 그 독립 전쟁에서 그 승리한 건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누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명이 부족해요. 부족한. 네, 일본군은 많이 죽었고 우리는 얼마 안 죽었고 네. 이 정도의 기록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이 총을 잘 쐈다는 정도의 그런 어떤 배경. 네. 그래서 그거는 군대와 군대가 붙었던 그런 전쟁인데 네네. 우리 군대는 어떤 규모였고 어떤 양상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면 그거를 그런 얘기를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후손의 입장으로. 아, 저건 잘못된 거다라는 그랬던 거죠. 우리는 네. 후손의 입으로 그걸 설명한다기보다 네. 역사 학계가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으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들이 자료를 찾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뭐 중국 자료나 일본 자료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교가 되고 나서는 이제 네. 기다렸죠. 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네.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찾아서 역사를 제대로 밝혀줄 거다. 네. 그랬는데 왜곡된 채로 강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깨닫게 네. 된 거죠. 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그 발로 그 자리에 가보고 네. 그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역사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 정도 성의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닥 사실 따지고 보면 크다고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뭐 100여 년 전. 네. 그렇죠. 네, 이제 봉오동 전투가 내년이면 100년이 그래요? 되고 올해 네. 이제 19년이 그 3.1운동 100주년 또 네. 3.1운동 후에 그 저희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대를 대한군무도독부라고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군대를 기존에 운영하던 그 도독부라는 개인 부대를 대한민국의 군대로 이제 새롭게 창설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대한군무도독부인데 네. 그게 올해 100주년이 됐네요. 100주년, 네. 그 역사학자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이 또 이제 그 최훈산 장군님에 대해 잘 몰라서 시작을 네. 안 한 거. 그런 것도 있죠. 고 아니면은 이제 이범석 그 전 이승만 정권 때 그 총리 국무총리 하셨다고요. 그분이 한번 방향을 바꿔버린 역사의 그 길은 그냥 그 길로 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믿고 가다가 역사학자도 그 부류에 같이 휩쓸려서 그냥 가서 그 밝혀낼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분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조금 그 등한시했다면. 그러니까 처음 어떤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네. 그 후배 학자들이 그거를 좀 이제 따라갔을 텐데 네. 처음 하신 분이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서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직접 가서 그거를 안 한 분들은 선배의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그 고착 강화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굳어져 갔던 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 되게 부분은 아쉬웠어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이 같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 이제 큰할아버지 최준동 장군이 총사령관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참모장을 하셨고 또 동생인 최치흥 장군은 그 참모 역할을 하시면서 그 밑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연대장, 김전희 장군이 연대장 이렇게 그런 조직도를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최진동 장군 형제들이 같이 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형제들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분은 이런 역할을 했고 저분은 저런 역할을 했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네, 좀 살아났을지 모르는데 봉오동 전투 상황을 좀 소상하게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에서 이렇게 역사가 약간 묻혀져 있고 최훈산 장군님의 분량이 과소평가된 그 이유가 향후에 나중에 봉오동 그 활동하시던 그 지역이 뭐 중국에서 댐인 그 저수지를 만들면서 수장이 네네. 되었다. 네. 또 일본에 의해서 불에 타서 소멸되었다라는 설 네네. 때문에 사실은 후손께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 봉오동 전투 상황을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독립군들의 네. 그 첩보력 이런 것도 대단했었거든요. 첩보력.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많은 다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새벽에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독립군들이 막 그때 주민들을 피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네. 장면 나오거든요. 네네. 그것도 홍범도 장군이 했다고 막 나오는데 아, 그래요? 우리 독립군들은 이미 한 달 전에 각 연대별로 네. 이쪽 사는 홍범도 장군이 저쪽 사는 김자진 장군이 저 위에 제일 높은 봉초봉은 최진동 장군과 저희 할아버지 이제 본부가 네. 이렇게 다 진지를 구축을 하고 참호를 다 파놓고 매복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역사에서 별로 이렇게 설명된 부분은 아닌데 네. 그 이제 병사들이 많게 보이게 하려고 아. 허수아비를 세워놓기도 해요. 군복을 네. 입혀서 그런 작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고 일본군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네. 또 그 넘어오는 것을 가서 척후병이라 그러나요? 가서 그거를 이렇게 맞아서 거기를 무찌르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네. 봉오동으로 유인하는 그런 작전을 쓰거든요. 네. 봉오동 그 안으로 커다란 그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봉오동인데 네. 그 산 안으로 그 병사들이 다 끌어들여서 들어올 이제 때까지 거의 포위하는 포위할 느낌. 때까지 네.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쓰고 네, 재밌네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독립군의 역량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설명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이겼어. 우린 매복 작전을 썼어.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니까 감동이 다운되는 네네. 상황이네요. 그 봉오동에서 그렇게 하셨을 때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신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 전개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 봉오동은. 그래서 사실은 그 그 봉오동 전투 상황이 사실은 심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네. 매복을 해서 그렇게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유리했었는데 네. 한쪽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렇게 아. 산 하나를 홍범도 장군 쪽에서 그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투가 피크에 올랐을 때 퇴각을 결정을 해서 거기가 그래요? 구멍이 구멍이 나는 뚫려버렸네요. 구멍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가 취약 지점이 돼서 여기 있던 분들이 다 전멸을 해요. 아, 남아있던 네.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할아버지가 위에서 보시고 매복을 풀고 내려와서 백병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수해야만 되니까. 그럼요. 한쪽이 무너지면 굉장히 그렇죠. 그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백병전을 벌이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까지 왔었었다고 네. 그랬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전투 당시에. 네, 전투 중에. 그래서 거의 앞이 안 보이게 네. 그 비가 저희 독립군을 도와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연 조건이 안 좋을 때는 그 지역에 그 있는 잘 사람들이 아는, 잘 지리를 잘 네. 아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네. 승리를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독립군들의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네. 전투 후에 이제 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늘이 도와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요. 이제 일본군들이 산을 그 길 따라 들어온 게 아니고요. 산을 타고 이렇게 넘어와요. 아, 그럼 그들이 머리를 좀 쓴 거군요. 그쵸. 원래 작전을 길 써서. 쪽에서 유인해서 포위하는 건데. 네. 아, 허리를 이제 찌르네. 그 밤새 산을 넘어오는 그런 걸 했는데 우리 독립군들은 이미 다 피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딱 들어섰는데 마을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까지 첩보전에서 앞서갔구나. 네네.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그 본부였던 최운산 최진동 장군의 집에 갔더니 집은 비어 있었고 그 뭐 노인들만 몇 명 있었고 근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마구간에 말이 좀 남아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자기네 그 수레가 말이 이제 그 무기를 지고 오느라고 힘들었다고 그걸 말을 바꿔서 네. 이제 수레를 매개해서 산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전투가 이렇게 탁 시작이 되니까 데려갔던 말들이 이렇게 막 높이 뛰면서 네.
그 일본군을 떨어뜨려서 일본군이 즉사하기도 하고 아. 또 무기를 실었던 그 말은 거꾸로 달려서 마을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네. 말이. 그래서 무기를 제대로 못 썼다는 거예요. 그 일본군 쪽에서. 일본군이 예, 그 대포나 이런 무거운 무기를 거기 실었을 거 아니에요. 총은 자기가 그렇죠. 들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무기를 잘 못 써서 오히려 예, 아. 그런 역할도 좀 했었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일본군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간 네, 상황이 있었던 네. 거죠. 봉오동 전투는 정말 하늘이 돕는 전투였었네요. 네, 그래서 하늘이 도왔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네. 사실은 그러면서 사기가 더 충천되지 네, 네, 않았을까요? 독립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일본군 그렇죠.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또 그 사기를 북돋우는 장군님도 계셨을 거고. 네, 네.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더 하실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그런 말씀 있으세요? 전투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네, 때문에 네.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역사는 별로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네. 무조건 승리했어.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죽고 일본군 많이 죽었어. 이거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본군들이 그렇게 서로 많이 죽었던 거는 일본군이 후방 부대가 이제 그 후속 부대가 들어오면서 네. 비가 막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로 총질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래갖고 굉장히 우리보다 그쪽에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부상자도 굉장히 많았고 네. 노획물, 그러니까 그렇죠. 무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뭐 대포도 4개, 네. 예. 그 기관총도 뭐 수십 개, 네. 또 뭐 장총은 뭐 수백 개 이런 식으로 일본군이 떨어뜨려 간 거 우리가 네. 이제 탄알이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노획한 물건도 굉장히 많았다고. 예. 그 무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최운산 장군님이 이끄는 그 우리 군대, 네. 독립군도 이미 현대식 무기를 다 갖추고 그렇죠. 있었다고 했죠. 네, 그 중에 한 일화가 그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던데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코군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네. 돈이 있다 그래서 무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었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군비를 지원하는 최원산 장군 같은 분이 있었고 네. 또 시대적으로는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체코군이 그때 막 이제 러시아 대륙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체코로 돌아갔는데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베리아 횡단을 하면서 네. 이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루트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기를 구입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고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는 필요하고 우리는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를 그렇군요. 대량으로 싸게 싸게. 예, 체코 군한테서 샀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군한테 구입한 무기가 네, 독립군이 독립군의 현대화시킬 무기가 된 수 거죠. 있고 네. 거기다가 일본군들이 다 못 사용하고 간 무기들까지.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 그런 멋진 전투를 잘 이끄시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독립군들을 잘 건사하시고 지켜왔던 분이셨는데 그 분이 이제 재점 조명이 좀 덜 되고 평가절하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손들이 나서셨잖아요. 네. 그 후손이 하는 그 기념사업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실 기념사업회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제가 처음에 역사학자들한테 이렇게 역사 자료를 찾아서 네. 여기 이렇게 기록도 있고 우리가 만주 독립운동사는 새로 쓰여져야 된다는 설명을 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미처 우리가 다 네.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네. 이거는 교과서도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역사 정리가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기념사업회를 창립해서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같이 해주십사. 제가 아, 부탁을 네. 하니까 네.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1년 전이요. 2년 전에, 2년 전이요. 예, 네. 2016년에 이제 창립을 했죠. 기념사업회를.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학술 세미나 3번 하고 네. 또 이제 만주 거기 봉오동 전투 현장을 가는 답사를 이제 해마다 역사 교사들하고도 함께 가고 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댐 저수지 생겨서 없어졌다는 그 소문, 네. 또 불에 일본군이 태워서 없었다는 소문 이외에도 막상 가보니까 현장은 그래도 보존이 되어 있었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불에 탔던 것도 맞고 댐을 지었던 것도 맞는 맞아요. 이런 일인데 그거는 이제 경신 참변은 1921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새로운 것이 저희가 갔을 때는 봉오동 입구에 있는 마을 수남촌이라고 이제 그 댐 밑에 마을이 수남촌이거든요. 네. 그 촌장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요? 여기 와가지고 그 댐에 올라가가지고 봉오동 전투 현장은 저 물에 다 잠겼어. 이러면서 이제 아주 숙연하게 거기서 묵념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온 거죠. 네. 역사, 잘못된 역사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투 현장은 저 산 위거든요. 이렇게 산이 저 댐은 저 밑에 있고 계곡 입구에 네. 있고 네. 그 안으로 한 10km 정도 들어가면 그때 그 산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어떻게 그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데 그렇죠. 예. 정말 되게 창피했어요. 단순한 건데. 네. 그래서 와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도 그냥 댐에 잠겼어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그 우리가 가이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잘못 배워서 한국에서 책에 대부분 있는, 다 책에 그렇게 그래, 되어 책에 있고 있는 대로. 네.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특히나 다큐멘터리 같은 건 좀 검증을 거치고 고증 과정도 좀 거쳐서 제대로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했는데 그까지밖에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독립운동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아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지금도 최근에도 TV 한번 보셨더니 잘못된 거 얘기가 나와서 좀 속이 상하셨다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저기 아주 공중파에서 중요한 방송에서 네. 우리가 독립군들이 무기가 없었는데 청산리 봉오동 때는 어떻게 무기가 그렇게 많았냐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3.1 운동 후에 우리가 애국심이 많아져서 그 무기를 다 댈 수 있다고 그래서 애국심이 무기를 만들어 주냐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외국심이 돈을 만들어서 무기를 살 수 있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17반 돈 내서 하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왜 삼성이 한번 크게 쓰는 거 하고 그렇죠. 우리가 뭐 몇만 원씩 각자 모아서 하는 거 하고 뭐, 네, 규모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장기간 싸움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거를 네. 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네. 이런 과정에 이런 이제 역사가 휘어지고 그러는 거는 만약 일반 국민들은 정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성주 대표님처럼 후손으로서 타고난 이제 그 운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만 될 텐데 물론 후손으로서는 쑥스러우신 부분도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쵸. 아니 제가 이렇게 봐도 질문하다 봐도 최훈산 장군님 모자란 게 없어요. 다 가졌어. 어떻게 네. 이렇게 다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부자면 그냥 부자이기만 하든지 무술 실력이 뛰어난 무술 실력만 뛰어나든지 그러니까 인품만 좋으려면 거기다 그것만 하든지. 인품까지 좋고 또 가정까지 잘 돌보신 네. 정말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쑥스럽고 네. 좀 미안하고. 왜 미안하신가요? 안 미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데. 그냥 마냥 자랑스러워하기에는 네.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할아버지가 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만주 무장 투쟁은 이분의 배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다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네. 지점이 많은 분들이 거기 합류하도록 이끄신 분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목숨을 걸고 하도록 동지들을 만들어낸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내서 다 따라와 이게 아니고 네, 네. 내가 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같이 쓸 수 있었고 그 돈을 같이 벌었고 네. 그러니까 벌고 독립운동을 하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다 해내신 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부하였던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와서 말씀해 주실 만큼 뭔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울림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어내셨던 분. 또 한 가지 일례로 따지면은 당시 이제 최훈산 장군님이나 그 가족들이 일본 군에 의해서 현상수배를 당하고 네. 6차례 이상 뭐 감옥에 투옥됐을 때야 뭐 요주의 인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최훈산 장군님이 베풀지 않고 그 백성들을 잘 건사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라도 최훈산 장군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아니 저라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돈이 공한 사람은 그럴 네. 수 있죠. 현상금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가족을 지켜왔다는. 예, 그런 네. 면에서 저희 할머니가 되게 그 이제 마을 사람들 함께 네. 있던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았던 거. 경신참배 때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집이 다 불타고 본부였던 곳이 완전히 그 전소가 됐다 그랬거든요. 네. 불타고 다 피했어야 되는데 그 어른들은 5원, 아이들은 3원 이런 식으로 아. 현생 수배가 붙었던 거예요. 최진동, 최은산의 가족은 이제 다 잡아들이라 그렇게. 네.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아이들 다 데리고 그 절에 숨어 계셨는데 네. 그 절이란 곳은 그렇게 막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나 올 수 있는 네. 곳이었죠. 근데 아무도 이렇게 그 발굴을 하지 않아서 네. 무사했었노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신뢰 관계였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자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 6.25 전쟁 때도 그 이렇게 서로 밀리고 남북 간에 밀리고 할 때 이게 바뀌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주들은 끌려 나와서 그니까요. 그때 만약 좀 잘하지 못한 지주들은 바로 누가 일러서 끌려 나오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최은선 장관님은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대단하신. 그래서 상황이네요. 제가 봉오동에 갔을 때 그 네. 촌장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마을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분은 그런 지주가 아니었다. 아. 지주라고 다 같은 지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마을 노인들이 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말을 타고 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네.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은 좀. 만약에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최훈산 장군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라도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반문을 해봐요. 지금의 재벌이 돈이 있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당시 최훈산 장군께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아마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어떤 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저만 물어본 하셨나? 줄 알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당연. 이런 생각에 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사람이니까요. 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윗대에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어떤 민족주의적인 정신 네.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할아버지가 당신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렇게 네.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네. 어떤 소명의식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하늘이 나한테 이 재산을 준 거는 이렇게 민족과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다. 우리의 어떤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 내가 그것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그래서 형제들을 같이 설득을 하고 다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싸웠다. 이런. 네. 그렇죠. 그 독립운동 하신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죠. 제가 아까도 재벌 얘기를 했지만 현재 재벌의 정신 세계에는 물질 만능주의로서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가장 기본이 되었다면 최은산 장군님의 생각은 정말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내 것을 다 내어주자. 벌어서 먼저 내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시작하고 네. 재산이라는 것이 그 물질이라는 것이 네. 목표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공장이 필요했던 거고 재산이 필요했던 거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 공동체주의자 같은 공화주의자 같은 저는 네.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래서 최훈산 장군님께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그런 걸 하시면서 결국 본인에게 남은 거는 없었잖아요. 40년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베풀고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이렇게 많은 사업과 땅도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45년경 됐을 때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장은 제일 마지막에 팔았지만 땅은 계속 팔면서 그걸 팔면서 했었었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그걸로 계속 감당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기울어가는 집안이었고 또 사실은 그 집마저도 나중에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다 뺏기거든요. 네. 지주 집안이었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핍박을 많이 당했죠. 우리 할아버지 지주였기 형제들은. 때문에. 네, 지주 네. 집안의 후손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해서 아버님 되시는 분은 이제 네, 아버지가 남쪽으로 남쪽으로 혼자 내려오셨죠. 네. 우리 그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거기 재미있는 네. 얘기가 있던데 할머니가 저를 따라다니셨다고 우리 아들이 혹시 가버리는 거 아닌가? 할머니가 아니고 저희 엄마. 아, 어머니가? 네. 저는 할머니를. 네.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도 계시고 막 그때 우리 큰오빠가 49년생도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아이도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평양에 이제 평양방송국 아나운서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남아 있으면 좀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겠다 이랬는데 네. 우리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네. 남편이 혼자 가버릴까봐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말 잘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부분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당신 혼자 나올 생각을 하셨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이렇게 꼭 붙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없이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어머니랑 다 같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산 가족이 안 됐다고. 네. 후손으로서 그 최운산 장군님의 그 서운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과정이 또 있었잖아요. 아, 굉장히 힘들었죠. 그쵸. 예. 그- 저희 아버지가 그 긴 세월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연히 부산 국제시장에서 할아버지 부하를 만났고 그분이 지금 정부에서 서운 작업을 시작해서 네.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거를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신청을 했다가 그때 1961년에 서운 심사위원회 통과됐다는 얘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는 보훈처, 원호처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네. 청무처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청무처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나갔더니 아버지한테 뒷돈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청무처 담당 직원이. 공무원들이 좀 썩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그 독립유공자로 서운해 줄 테니까 돈 내놔라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그렇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주먹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이 뭐 저기 떨어져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서운이 네. 취소가 된 거예요. 그 그래서- 과정 때문에. 네. 그러고 발단이 나서 되어서. 네. 아버지가 그래도 돈을 안 주더라도 때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게 61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최운산 장군이 서운되신 건 1977년이거든요. 오래 걸렸네요. 아주 오래 걸리면서 네. 여러 번 신청해도 안 되고 그런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거 서운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류라든지 이거는 이제 내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사실 상황만 네네네네. 기록하면 되고 네. 또 그 과정에 또 필요한 뭐가 있나요? 서운을 받기 위한 그 그때는 단계가? 만주 독립군들은 사실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넘어온 사람들은 그 당시를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께 네. 그 증인을 서줬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그렇죠. 인후 보증을 해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 했던 사람이다. 이런 인우 보증이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운 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넘어온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 중에 인우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혹시 마음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결국에 서류에 이제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같이 저희 할아버지 제일 잘 아는 네. 이범석 장군이 그때 해주셨으면 네. 정말 쉽게 됐었을 거예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이범석 장군이 중국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네.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그 문가방에서 지내셨다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죠? 네, 같은 집에 살았던 네.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3번이나 찾아가서 네. 그거를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네. 결국에 못 만나시고 못 만나시고. 네, 그 중국 부인만 만나서 아유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네. 말씀만 듣고 오시고 그래서 그러셨던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죠. 그분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 이거는 부분. 이제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범석 장군이
증언해줬더라면 좀 더 빨리, 그럼 60년대 됐겠죠. 그렇죠, 빨리 초에. 됐을 텐데 이범선 장군님이 어떤 연유에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의 가치관도 좀 바뀌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훈산 장군님과 같은 시대 상황에 봉착한다면 과연 가진 것들을 털어서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얘기이고 네. 또 지금은 정말 가치관들이 많이 달라서 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시간을 모두 저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역시 피는 물속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뭐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은 다른 네. 사람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 제가 그 한 단체 대표도 맡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DNA에 들어있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집안 내력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장군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돈을 벌면서 군인들을 양성하면서 큰 그릇으로 커나가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시민단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그냥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은 할 수 있겠어 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할이 커져간 것처럼 네. 비슷한 일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환경에서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사실 수 있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게 헌신하고 가진 거 다 내놓으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중요함이 뭔지를 알고 그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요. 또 같이 받아야 할 분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밝은 곳에서 빛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최성주 대표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최훈산 장군님에 대한 일화를 다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죠? 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